안녕하세요. 동글동글 웨딩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체력은 딸리고 시간은 없다. 결혼 준비 일정을 최대한 줄이면 얼마나 걸릴까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예전에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일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결혼 준비 시작일부터 결혼식까지 걸린 날짜는 275일, 약 9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정을 굉장히 널널하게 잡은 편이고요. 이제 주말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걸릴까 막연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3개월하고 조금 더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게 조금 줄여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드메 계약을 하면 플래너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웨딩 체크리스트, 웨딩 가이드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D-180부터 되어 있는데 D-180이면 보통 6개월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D-180 6개월 전에는 상견례를 하고 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D-170 결혼 예산을 세우고 태길에 맞는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예약합니다. D-160 분가 여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협가를 할지를 결정하고 D-150 이거는 5달 전이죠. 웨딩 컨설팅 즉 스드메 업체를 결정합니다. D-130 신혼집을 계약하고 D-120 이거는 4달 전이죠. 드레스 투어를 하고 드레스샵을 결정하고 예물을 서로 상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D-100에서 110은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요. D-90 3달 전이네요. 한복을 맞추고 예단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D-180 피부관리 시작하기, D-70 촬영 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 인테리어에 들어가고 건강검진을 받는다. D-60 2달 전이네요. 주례하고 사회자를 찾아가서 직접 부탁을 하고 주례를 생략하는 일도 가능하겠죠. 하객 리스트 누구누가 올지 대충 작성을 하고 청첩장을 제작합니다. D-50 리허설 촬영, 웨딩 촬영이죠. 리허설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셀렉합니다. 이게 같은 날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음 한복 가봉을 하고 가구, 가전제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 D-40 봉투 주소록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그리고 축의금 받는 사람을 선정해서 부탁을 미리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D-30 한 달 전입니다. 예복을 구입하고 신혼집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 플라워 샤워를 할 때 뿌려준다거나 이런 도우미 아니면 가방순이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D-20 주례 선생님을 찾아있고 그 대기실 바깥쪽에 놓을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찾고 혼수를 신혼집으로 드리고 신혼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신혼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대요. D-10 축하 연주 웨딩카를 확인하고 본식 드레스를 감호하고 부케를 고릅니다. D-9 여행 경비 한전 여행 가방 꾸리기. D-8 신혼집 정리 회사에 휴가 신청 혼인신고 서류 준비. 그 다음에 7, 6, 5, 4, 3, 2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거는요. 이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지갑, 소품, 사례비 등 최종 점검하고 사진, 비디오, 부케, 의상, 패백 음식 점검하고 D-1 한복을 챙기고 함을 드리고 준비물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편지 쓰기. D-Day는 결혼 당일이죠. 메이크업샵에 도착하고 부케, 패백 음식을 체크하고 예식을 시작하고 예식장 잠금 및 식대 계산을 한 후에 공항에 2시간 전에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6개월도 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3.5개월 3개월은 초과 4개월보다는 좀 적게 그 정도에는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컨텐츠를 마련했는데 그 안에 끝낼 수 있는 원칙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분 여자분 모두 결혼 준비를 하기로 마음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가 안 됐어. 그래서 여자분은 막 화가 나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싫어요. 이러면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자분은 막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남자분은 글쎄 우리는 1년은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남자 여자 모두 결혼 준비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두 번째, 매주 주말마다 결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일정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주지 관련 사항은 제하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둘이 따로따로 살다가 나중에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시로 친정이나 시댁과 같이 살 수도 있고 이렇게 거주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인테리어를 해라, 언제 혼수를 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 관련된 건 다 뺐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너 결혼 얼마나 남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3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3.5개월 안에 준비를 마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맨 처음 시작은
3달 하고도 2주 정도 남았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평일에 남녀 각각 결혼 준비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걸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 너무 과도한 지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돈을 쓸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직면하기가 힘들더라도 내 돈이 많든 적든 계산을 다 해서 상대방과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요. 특히 집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집에 얼마를 보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째, 예산에 따라서 신혼여행지를 논의합니다. 정말 비싸게 막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야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도 있겠지만 여력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할지 논의를 하고 결정까지 하면 좋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남자친구 부모님,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뵈서 식당에서 만나도 되고 집에서 만나도 되고 이런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께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평일에는요. 부모님이 각각 거주하시는 위치를 고려해서 상견례를 하는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서울에 사시고 한 분은 지방에 사신다면 그 중간점을 찾아서 예약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일식집이나 중식집이나 보통 룸이 갖춰져 있는 한정식집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다음 주 주말에 갈 수 있는 웨딩 박람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제 부모님을 만났으니까 형제들을 만날 차례예요. 남자친구 형제들과 여자친구 만남의 자리, 여자친구 형제들과 남자친구 만남의 자리라고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만날 때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달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첫 번째 스드메에 쓸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충분하고 정말 많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로 스드메에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절약해서 알뜰하게 최소한도로 스드메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하더라도 추가금이 계속 발생해요.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요. 2번째, 웨딩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업체를 고를 수 있게 블로그에 후기를 검색하는 겁니다. 물론 광고도 있겠지만 이제 불만이 있으면 솔직 후기라고 해서 올라와요. 그런 거를 보고 걸을 곳은 걸르세요. 3번째, 예산에 따라서 본식 스냅 또는 본식 DVD 업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또 천차만별이에요. 싼 데는 엄청 싸고 비싼 데는 또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선이면 좀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사진이나 DVD를 얻을 수 있는지 잘 고민을 해서 골라보시고요. 그 다음 토요일에는 상견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무방한다고 봅니다. 상견례는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요. 부족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본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오면 됩니다. 일요일 웨딩 박람회에 참석하고 스드메를 가계약합니다. 그냥 보고 나와야지.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요. 그 박람회를 가면 그냥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가계약을 하래. 오늘 가계약을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계약을 할 바에는 시간도 줄일 겸 평일에 충분히 업체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나서 그 웨딩 박람회에 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 다음 주에 평일에는요. 이제 가계약을 했으면 플래너 연락처를 받았을 거예요. 플래너와 드레스 투어 날짜와 스튜디오 촬영 날짜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친정에 태기를 부탁드리세요. 결혼 언제가 좋은지.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 아니면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미리 알려드리세요. 아니면 정말 생뚱맞은 시간으로 생뚱맞은 날짜로 잡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3번째, 양가 위치를 고려한 웨딩홀을 알아봅니다. 너무 한쪽에 가까워서도 안 될 거고요. 이제 적당히 양쪽에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강남 쪽이 인기이긴 합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는요. 결혼 날짜가 나오면 알아본 웨딩홀에 견적을 요청합니다. 저는 총 6군데 정도의 견적을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2번째, 결혼 날짜가 이제 나오잖아요. 친정에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혼여행을 몇 박 며칠로 갈지 결정하고요. 이거는 직장에서 휴가를 얼마나 줄 수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또 신혼여행지의 어느 호텔로 갈지 결정을 하세요. 이거를 벌써 정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호텔을 정해야지만 3번이 가능합니다. 여행사에 우리 몇 박 며칠로 갈 건데 이 호텔로 가고 싶어. 견적을 내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 요청을 위해서 반드시 2번을 해라. 그 다음 일요일 견적에 맞는 웨딩홀에 견적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 견적에서 초과하는 곳은 빼시고요. 견적에 맞는 웨딩홀을 방문할 일정을 잡으세요. 그 다음 2번째, 양가 부모님께 한복을 맞출 건지 아니면 빌려도 상관이 없는지 그 여부를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냥 멋대로 빌린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막 노후월 대발 하시면서 왜 안 맞추냐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보태준다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 평일에는요, 이제 여행사에서 견적서가 오면 그걸 서로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런 곳이면 좋겠죠. 그 다음 여행사에 직접 방문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산책이라는 조금 작은 업체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실제로 있는 업체인지 그 주소에 진짜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저랑 통화했던 분도 직접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날 딱 할인되는 카드가 뭔지도 알려주시고 또 이런저런 안내사항도 듣고 하니까 진짜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본식 스낵과 DVD 업체를 결정하고 계약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웨딩홀을 방문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신혼여행만큼이나 중요한 게 웨딩홀이에요. 왜냐면 내가 일찍 선점하지 않으면 정말 원하지 않은 시간 내에 막 하게 됩니다. 신혼여행과 웨딩홀 둘 다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선점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주에는요. 한복을 맞춤하면 맞춤 업체를, 대여를 할 거면 대여 업체를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투어를 해본 결과 독보적인 한 군데 빼고는 다 비슷해요. 청담과 광명시장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천을 내가 고르는 거기 때문에. 독보적인 한 군데는 어디냐? 이승연 한복이었는데요. 거기는 대여 가격도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예뻤지만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나길 잘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첩장 샘플을 신청하세요. 이거는 검색을 해보면 결과가 정말 많이 나올 텐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은 샘플을 직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웨딩홀을 계약하고요. 다음 이 계약을 할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괜찮아요. 한복집을 투어하고 업체를 결정합니다. 일요일에는 메이크업 샵 상담을 해서 자기가 어떤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원하는지 말씀을 드리세요. 나는 평소에 화장을 잘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화장을 잘 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나는 머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좀 신경 쓰입니다 라든지. 알겠죠? 그 다음 드레스 투어를 하고 드레스 투어 결과 어떤 한 업체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당일 결정하면 막 화이트 드레스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예산에 따른 예물 예복을 논의하는 겁니다. 예물과 예복은요 정말 돈을 많이 들이면 또 한없이 돈이 들어가고요. 돈을 아끼면 또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이 틀어집니다.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넌 뭘 받았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감정이 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내가 적당히 만족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제 두 번째는 예물 업체를 알아보는 건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담과 종로에서 맞추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반지는 확실히 딱 그 브랜드만의 디자인이 있으니까 티가 나죠. 근데 청담이랑 종로랑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웨딩홀 6명이 시식을 하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비 신부, 예비 신랑, 양가 부모님 6명을 모시고 시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가 어머님들과 한복집을 방문해서 계약합니다. 그 다음 일요일 촬영용 드레스를 고르고 예물 투어를 합니다.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촬영용 드레스를 고르려면 보통 5-6벌 정도 입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계속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드레스를 입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도 꼿꼿이 펴고 있어야 되고요. 그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막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물 투어를 할 거면 어느 곳을 갈지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예단으로 드릴 화장품 보통 방판으로 많이 하는데 방판도 요새는 거의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자기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샘플을 얼마나 주시는지 정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정보를 좀 달라 그래서 문의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로 했었는데 그 후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예단떡 알아보기. 예단떡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단인가 4단으로 나오는 떡으로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청첩장 샘플들을 막 받았죠. 그 중에서 정말 이상한 거, 그 다음에 취향이 안 맞는 거 서로 논의해서 다 거른 다음에 최종 5개를 선정을 하세요. 그 5개는 정말 이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뭐 이 정도. 그런 5개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3개도 괜찮아요. 아무튼 청첩장 3개나 5개를 선정해서 양가 어른들께 보내고 의견을 여쭈세요. 그 중에 하나로 정하십시오. 그 다음 토요일 예비 신랑의 예복을 구매하는데 이거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가서 기성복을 구매하는 것 또는 예복을 맞추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구두까지 아니면 셔츠, 넥타이까지 계약을 하는 것.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첩장을 제작하고 주문합니다. 그 다음 일요일 예물을 구매하고요.
예단 이불도 계약합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첩장 초안을 확인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집에 넣을 가구 컬러와 종류를 정하고 가구 업체를 알아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디자인하는 업체로 할 건지 아니면 한샘, 리바트 이런 곳에서 주문할지.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신혼집을 새로운 곳으로 구할 거면요. 그 집 아파트나 빌라나 뭐 이런 곳들의 평면도를 구해서 대략적인 가구 사이즈, 가전 사이즈에 맞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혼집의 평면도를 구해 놓으세요. 그 다음 주말, 예물을 찾고 남자친구, 예복, 맞춤식, 가봉. 그 다음 일요일, 가구 방문 상담 및 계약. 저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있는 한샘에 가서 직접 평면도를 보여드리고 어느 곳에 뭘 넣으면 좋을지 직접 문의를 드렸어요. 이게 한샘에 가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좀 부실하고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이러한 것이 낫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혼여행 옵션을 계약합니다. 이제 아까 여행사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뭐 하와이 옵션 뭐 이런 거 치면 그 옵션만 판매를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해도 되는데 저는 가자 하와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단떡 알아본 곳에서 주문을 합니다.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천 원 차이고요. 이제 퀄리티는 저는 한 군데만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케 종류와 업체를 알아봅니다. 어떤 업체는요, 굉장히 후기가 좀 안 좋아요. 꽃이 시들어서 왔다든지 아니면 보통 메이크업샵에서 부케를 봤는데 같은 종류로 주문했는데 옆에 신부 꽃이 너무 큰 거야. 내 꽃은 너무 작아. 뭐 이런 경우 그런 업체는 걸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업체를 고를 때 거의 다 부케 사진을 보고 고르는데 사진은 누구나 잘 찍을 수 있잖아요. 작은 꽃도 크게 보이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기를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플래너가 주는 기본 부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가 꽃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미리 종류를 알아보고 내 드레스, 내 체형에 맞는 부케를 고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백화점이나 가전 매장, 뭐 베스트샵이나 하이마트 이런 곳에 행사 여부를 문의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행사하지 않고 다음 주에 행사 뭐뭐뭐 들어갑니다 라고 메시지를 받으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하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스튜디오 새끼 샘플 컷을 보고 포즈랑 소품 같은 걸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는 비눗방울이 들어가. 그러면 비눗방울을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컷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 컷에는 손이 엄청 부각이 돼 있어. 그러면 막 손 동작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 표정도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에는 앞에서 알아봤던 가전업체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때도 평면도를 들고 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부케를 예약하세요. 자, 이제 결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번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첩장을 우편으로 받으실 분이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하고요. 있다면 발송을 해주세요. 많지 않을 것 같더라도 꼭 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단을 넣을 때 거의 모든 신부님들이 이제 체크 스토리라는 곳에서 아파 편지를 주문을 합니다. 저 역시 주문을 했었고요. 이게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꽃을 붙인 다음에 말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하루, 그 다음에 충분히 많으면 이틀, 3일 정도 걸리는데요. 평일에 미리 주문을 해서 받고 제작을 하고 충분히 말린 다음에 가져가는 게 좋겠죠. 토요일 날은 시댁에 예단을 드리고요. 아마 이것만 하더라도 하루가 다 지나갈 겁니다. 일요일에는 주선자분과의 만남을 가지고 2번과 3번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형 가구, 화장대, 식탁, 책상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식전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D-셋째 주인데요. 정말 할 게 많죠. 첫 번째는 함에 들어갈 물건을 구매하는데 만약에 함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면 굳이 1번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 화촉 점화, 신랑 입장, 신부님 입장, 퇴장 할 때의 곡을 선정해서 예식장에 알립니다. 세 번째, 주례 선생님을 만약에 예식장을 통해서 섭외를 한다면 양력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주례 선생님을 직접 섭외를 했다. 그러면 주례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하시고요. 다섯 번째, 패백 업체를 알아보세요. 아니면 아예 친정엄마께 부탁드려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식기, 조리도구, 잡화 등을 구매하세요. 그 다음 주말입니다. 주례 선생님을 결정해서 예식장에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섭외하기로 했던 주례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복집에서 함을 포장합니다. 세 번째, 캐리어와 같이 신혼여행을 준비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구매하세요. 래시가드도 괜찮고 튜브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혼여행에서 스노클링을 할 거면 프리브레스 마스크를 꼭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그다음 일요일 축가 MR과 식정 영상을 예식장에 보내서 잘 재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당일날 안 나와서 막 허둥지둥하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불 세트를 구매합니다. 이거는 예단으로 들어가는 이불은 아니고요. 이제 신혼부부로서 실제로 사용할 이불 세트예요. 그다음 세 번째 스튜디오에서 액자를 샀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전시가 되냐면 이제 대기실 밖에 손님들이 대기하는 그 곳 있죠? 넓은 곳. 거기에 비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다음 거기에 만약에 포토 테이블을 놓기로 했으면 포토 테이블용 사진도 예식장에서 알려준 사이즈 그대로 인화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2주 남았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답례떡을 알아봅니다. 답례떡이라는 거는 내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고요. 친척들한테 돌릴 수도 있겠죠. 뭐 요새는 떡이 아니라 호두과자, 쿠키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를 알아보고요. 만약에 하나도 없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있는데 이제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드 뒷면에 네임펜 같은 걸로 적어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웨딩카를 부탁하거나 공항으로 이동하는 택시를 예약합니다. 다음 주말 첫 번째는 답례떡을 주문하고요. 2구짜리도 괜찮고 3구짜리도 괜찮습니다. 그냥 떡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결혼식 당일날 예상 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동선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좋겠죠. 그 다음에 그걸 한 사람이 짰다면 다른 한 사람과 공유를 하시고요. 웨딩카를 지인이 해주기로 했다면 그 지인한테도 공유를 하세요. 세 번째, 축의금을 받을 사람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친정아버지, 시아버님께서 대신 부탁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일요일 날은 함을 드리고요. 함 생략하기로 했으면 이번은 없겠죠. 두 번째, 실제 올 손님 수를 확정해서 예식장에 알립니다. 못 온다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결혼식을 앞둔 그 주 평일에는요. 본식 스냅, DVD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웨딩홀과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신혼여행 여행사 세부사항 확인. 이때는 뭐 여행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여행사 보험 현지 연락처도 알아놓고 따로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글맵 이용 방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좋고요. 바우처와 일정표도 인쇄해서 이제 나 하나, 상대방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를 환전하세요. 요새는 어플을 통해서도 쉽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때쯤 결혼식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대장정이 마쳤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보니까 3.5개월보다는 4개월이 낫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4개월을 기준으로 적었는데 제가 예전에 3개월하고 반 정도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줄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 발생을 했어요. 이유 첫 번째, 드레스를 셀렉하고 그 셀렉한 드레스로 촬영을 하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기간이 짧아져 버리면 내가 선택권을 별로 갖지 못한 채로 원하지 않는 드레스를 선택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가전을 배송하는데 그 예상하는 기간이 2주 정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구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매트리스가 해외에서 온다? 의외의 사고가 발생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억지로 줄이다 보니까 주말 일정이 굉장히 고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촬영용 드레스를 고른 날에는 굉장히 힘든데 그날 예물 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촬영한 다음에 굉장히 힘든데 또 그 다음날 늦잠을 자지 못하고 뭔가 일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무리한 스케줄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동글동글 웨딩노트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